자, 혼탁한 시장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갈지 어떤 종목이 갈지 쪽집게 구조대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 나와 계시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가 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업 제한, 영업 시간, 인원 이런 게 또 해제가 됩니다. 송유 매니저는 신났다고 봐야겠죠? 약간 저도 약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약간 한 템포 빨리 잡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지난주에 갔었던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여러분이 저희한테 구조대로서 선사했던 그런 종목들이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일단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는 2차 전지의 상신 EDP, 송유는 이제 카지노의 파라다이스, 황성수 매니저는 반도체 테크윙 주셨는데 요 종목들 잘 갔습니다. 8.6%, 3% 넘게 그리고 반도체도 2% 최고가 기준으로 이런 수익률을 냈습니다. 자, 2차 전지 프린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먼저 리뷰를 좀 해볼 텐데 상신 EDP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7% 넘게 정말 잘 갔습니다. 요 2차 전지 계속해서 한 놈만 팬다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팰 때 패더라도 좋은 섹터를 패야 되는데 테마주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거나 반도체거나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상신 EDP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원통형 캔이라든지 이런 포장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소개해드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시장이 좀 밀리면서 약간 손실 구간에 갔었지만요. 바로 3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어제 이제 목표가였던 17,5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 않고 약간의 횡보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제가 17,5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던 이유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업이지만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전고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17,500원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 실제로 어제 여기를 터치하고 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역시나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근 들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전고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상단에 있는 매물대라든지 또는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저항이 될 수 있는 선들이 실제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할 때도 상단에 저항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놓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교체 매매라든지 익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기 편하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19,000원대에 두 번째 목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요. 한 그 정도 선까지 한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종가 수준에서 한 3에서 5% 정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추가 수익도 한번 늘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신 EDP 종가도 그렇고 최고가도 그렇고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구조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황성수 매니저의 테크윙 종가 기준으로는 2.6%, 최고가 기준으로는 4%. 요것도 구조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더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도 이 종목이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요. 이번 주 그 화요일에 좀 조정을 보인 것 외에는 그래도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은 지난 1분기 별도 기준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대 그 1분기 중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4개 분기 중에 그 1분기가 가장 비수기인데요. 근데 이번 1분기는 지난해 그 4분기와 실적 차이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테크윙은 그 고객사 쪽에 핸들러의 그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이제 DDR5 전환 투자로 인해서
또 이제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현재 주가 위치는 PER 한 9배 정도 수준인데요. 뭐 역대 한 20배에서 한 30배 정도까지 평가받았다는 감안하면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바닥을 다지고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 추세에서 이어간 종목인데 일단 목표가인 23,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크윙 알아봤고 아쉬움이 많을 것 같은 우리 송률 매니저한테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상대적으로 세 분 중에서는 이제 성적률이 제일 낮기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2.4%, 최고가도 3%, 특히나 요 종목은 이제 확실히 오늘 발표된 거 이후로는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거 진짜 이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기 때문에 다음 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요, 파라다이스만 놓고 보면요, 굉장히 좀 약간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개인 위주의 매수세가 돋보였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옴으로써 약간 조금 어느 정도 한층 기대감이 더해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요, 카지노 사업이 약간 어느 정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호텔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실적 개선 중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얘는 그냥 지금 시점에서 꾸준히 사모아가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전에 제시해드린 것처럼 18,000원 구간대로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뭐 송률 매니저는 여름에 좀 파라다이스 호텔로 휴가 갈 만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가고는 싶은데 예. 마땅히 이렇게 같이 빼밀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내년쯤 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가는 건 어때요?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좋은 기간에 우리 둘이 알겠습니다. 저도 피차 일반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이제 각자 갈 길 가서 좀 네. 찾아보죠. 그럼요. 예, 네. 굳이 없으면 같이 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전체 다 종가 기준, 최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에서 9% 가까운 수익률이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으로 이번 주 구해주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이럴수록 특히나 이제 다음 주는 더 기대감이 모아지는 그런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 분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 보시는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가져오신 섹터 다음 주는 어떤 게 갈지 궁금한데요. 보여주시죠. 엔터 황성수 매니저님 가져오셨고 송률 매니저는 유통,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님은 2차 전지 아니고 스마트팜. 네. 요거는 특별한 종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섹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 관련주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상장 예. 종목들 중에는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뭐 대기업에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기대할 만한 섹터라고 보여져서 예. 가지고 왔고요. 일단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중에 한 종목을 좀 한 종목. 꼬집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가 뭐 이번 주에 성적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유통과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나 이거 궁금해서 미치겠다 하는 섹터가 있으면 그분이 먼저 나와서 PPT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궁금할까요? 유통, 엔터. 박철수 매니저. 엔터가 좀 땡깁니다. 둘 다 하나도 안 궁금한 표정으로. 저는 굳이 오로지 고른-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밖에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엔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황성수 매니저님 모셔서 첫 번째로 PPT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도 정말 종목이 많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갈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한번 PT 들어볼까요? 네, 제가 뭐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바로 엔터주를 좀 선정해 봤는데요. 예. 네,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왜 다음 주에 갈 만한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JYP 엔터를 제외하고는 지금 뭐 엔터 업종의 차트를 보면 4월 들어서 지금 단기 조정을 좀 겪었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반등하는 이런 국면에 좀 진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이란 좀 수혜 기대감을 감안하고 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할 때 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그 매수 타이밍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첫 번째 포인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이제 리오프닝으로 특히 2분기에서 4분기 동안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의 확정이 좀 증가할 거다라고 정리를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뭐 이제 전면 해제되면서 앞으로 이제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공연장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뭐 지난 그 3월에 그 방탄소년단의 그 잠실 그 공연에서도 전체 내 그 관람할 수 있는 공간에서 20% 정도만 관객 수를 채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콘서트장에서 또 함성도 못 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콘서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재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번에 완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런 그 뭔가 좀 공연 쪽에 상당히 좀 높은 그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요. 근데 지금 뭐 엔터업종 내에는 많은 그 아이돌 그룹들이 있는데 아직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확정하지 않은 그런 네, 가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확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실적 추정치도 네, 동반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엔터업종은 뭐 지금 뭐 각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그 실적 대비 앞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네, 주가도 예상보다 좀 더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뭐 엔터 업종은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네, 뭐 섹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엔터 업종은 2023년 내년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만일에 뭐 올해가 고점이고 내년이 뭐 꺾이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대비 또 내년에 또 꾸준한 그 성장세가 이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특히 뭐 이번 뭐 4월 초순처럼 뭔가 좀 조정이 나오고 좀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뭐 최근에 네, 관련된 언론 보도도 많은데요. 그래서 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네, 콘서트 업계가 상당히 좀 네, 반기고 있다라는 그 뉴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빌보드의 네, 스트레이 키즈나 뭐 빅뱅, 킹덤이 네, 뭐 빌보드 상위 차트에 좀 포진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K-팝의 인기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K-팝이 네, 국위를 선정하면서 지금 뭐 여야 간의 뭐 병력 특례에 대해서 좀 추진해 보자 이런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특히 네, 방탄소년단의 뭐 병력 특례 관련해 가지고 이번 뭐 4월 달 안에 뭔가 좀 국회에서도 법안이 뭔가 좀, 네, 좀 추진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특히 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는 좀 찬반 여론이 좀 쟁쟁한데요.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도 빨리 좀 추진해보자라는 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 모두 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일에 뭐 이제 병력 특례가 통과된다면은 특히 뭐 하이브 같은 네, 뭐 보이 그룹의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에 또 이제 네, 긍정적인 영향이 생기니까요. 네, 그 점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엔터주들의 네, 주가 추이가 나 있는데요. 그래서 엔터주들은 뭐 최근에 4월 달 들어서 거의 뭐 좀 눌림목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요 차트는 바로 JYP고요. JYP는 최근에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에서 네, 1위를 하면서 네, 다른 엔터주 대비 상당히 좀 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른 뭐 SM이나 뭐, 네, 뭐 YG, 큐브 엔터, 뭐 디오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이제 조정이 좀 나온 구간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엔터 4사의 네, 오프라인 공연 합산 매출 전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네, 지난해 대비 올해 네, 오프라인 공연 쪽의 매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네,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콘서트 티켓 가격도 네, 코로나 이전보다 네, 코로나 이후에 26% 이상 크게 또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프라인 콘서트도 늘고 그리고 이제 티켓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P와 Q가 함께 이제 증가하는 구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의 엔터 업종의 실적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코로나19 전후의 공룡 상품의 옵션 다이나에 따른 그 수익 비교가 나 있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네,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 공연 위주로 했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공연이 좀 활성화되었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되면은 네, 기존의 오프라인 말고도 네, 코로나 때 그 많이 했었던 그 온라인까지 네, 병행하는 네, 공연 추이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 되면 이제 티켓 매출이 예전에 오프라인 할 때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뭐 100억 원 내지는 한 3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할 때는 한 200억 정도 되었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병행을 하면은 그만큼 수익성도 좋아지고 관객 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티켓 매출은 거의 300원에서 한 600억 가까이 계속 좀 증가할 거라는 거.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네, 병행될 때 수익성이 상당히 크게 네, 좀 좋아진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엔터 4사의 네,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및 이벤트가 나 있고요. 그래서 뭐 JYP나 뭐 YG, 뭐 SM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2023년까지 계속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시가총액도 계속 네,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이번에 병력 특례가 통과되지 않으면은
이제 올 연말부터 이제 멤버들의 군대 입대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를 고점으로 내년에 이제 병력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이제 감익 추세로 좀 접어들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엔터 4사의 반기 영업이익 추임의 전망이 나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네, 엔터 업종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한다는 거, 이 점을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상저 하고의 이런 실적 패턴이 예상되고요. 지금 이제 2분기에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이 될 걸로 보여지고, 최근에 4월달 들어서 엔터 업종의 네, 주가는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조정을 보였다고 이게 추세의 전환은 아니고요. 앞으로 우상향 추세 중에 눌림목 구간인 것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쓸데없는 질문이지만 궁금증 때문에 여쭤볼게요. 정말 짧게만 답변하셔도 돼요. 아니 뭐 엔터는 비대면이면 비대면 콘서트로 수익 난다고 해서 올라갔고, 오프닝 하니까 다시 오프닝해서 콘서트 매출 난다고 올라가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네,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콘서트 매출을 보면은 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이 좀 더 많은데 온라인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게 되면은 예. 온라인은 일단 그 티켓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모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티켓 가격이 비싸고 한데 일단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관 비용도 들고 홍보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면은 그만큼 네, 또 시너지가 나고 오프라인 공연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면서 이익이 극대화된다? 네, 이익도 상당히 늘어나고 또 MD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 네, 뭐 제가 보니까 이제 병행하면서 병행하면 네, 더 상당히 최고다. 좀 수익성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금상첨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나머지 두 분 질문. 저는 뭐 엔터 되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알아요? 뭐 들어는 봤는데 아니 똑같이 몰라요. 어차피 모르는데 굳이. 킹덤 알아요? 네. 킹덤? 아니 그 영화는 들어봤는데 네. 아니 다 모르는 사람들이 어차피 아이브 알아요? 아이브? 아 너무 잘 알죠. 아이브 알죠?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 질문. 아이브 아세요? 아니 저 네, 압니다. 또 엔터 장원영, 사장님, 정원영, 네. 엔터 사장님 출신이니까. 네, 저는 그래서 남자 아이돌 위주로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스트레이키즈 좋아합니다. 스트레이키즈. 일단 질문 하나 좀 드려볼 텐데 사실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올까 고민하다가 종목 선별만 조금 잘하면 다음 주에 저도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JYP는 진짜 잘 갔거든요. 예. 이런 것들 눌림이라든지 이런 조정만 좀 피한다고 한다면 전 다음 주에도 좋게 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JYP 같이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어봐야지. 예, 죄송합니다. JYP처럼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보시는 거 아니면 지금 아직 JYP를 못 따라간 그런 종목들이 더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JYP는 아직 뭐 추세가 완전 꺾이진 않았고요. JYP는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고, 뭐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4월 초에 많이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예. 최근에 뭐 단기 저점 만들고 다시 좀 추세가 전환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뭐 다른 종목들 뭐 엔터 뭐 4사나 예. 그 외에도 뭐 중소형 그 엔터 업체들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종목들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저희 별점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별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섹터 기준으로 엔터가 갈 것 같은가에서는 저희가 셋 다 4개 반을 이런 경우 흔치는 않은데 처음이죠. 다들 엔터가 다음 주에 각인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웃으시죠, 사장님? 아닙니다. 예, 엔터 사장님. 스마트팜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미래가 좀 두려우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4개 반 드렸습니다. 그럼 뭐 종목을 한번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황성수 매니저의 엔터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 오늘 가져온 그 탑픽 종목의 힌트는 엔터업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신성장 용역을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큰 종목인데요. 예.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다이소처럼 저렇게 늘어놓으면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던데. 오히려 이제 엮여서 더 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엮여서 더 잘 갈 네.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엔터테인먼트 PT 들어봤고요. 황성수 매니저가 선택을 한번 해주실까요? 스마트팜이랑 뭐죠? 유통이죠. 유통이죠. 네. 스마트팜이 궁금하네요. 스마트팜 궁금합니다. 어떤 귀농을 할지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철수 매니저 오늘은 2차 전지 아니고 살짝 외도를 합니다. 스마트팜 쪽으로 틀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이었는데 오늘 좀 약간 생소하게도 스마트팜 관련된 섹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뭐 구해줘 다음 주가 다음 주를 위한 그런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고 있는 섹터라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 추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언젠가는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장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빠르게 또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스마트팜 관련된 기업들 오늘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바로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최근 들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량 위기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차도 그렇게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계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식량 위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는 계속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농업 쪽에서의 어떤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량난이라든지 식량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인구가 고령화된다라고 해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선배님들이 농업을 하기엔 좀 어렵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만 농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농업 인구도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실 공장 쪽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공장은 대부분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농장 쪽은 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 스마트팜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지능형 농장이라고 해서 농업의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키는 건데 뭐 빅데이터도 활용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 인터넷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더 쉽게 농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스마트 농장, 뭐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사, 스마트 양식장 이게 농사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축산업 그리고 양식장,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업과 축산업 등의 이 스마트팜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역시나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고 당연히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 일단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팜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생산량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팜을 적용시킨 농장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주요 뉴스를 보시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본부장님이 이제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을 방문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부 쪽에서도 이 스마트팜 농장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실제로 탐방도 나가고 현장에 맞게 지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태안군에서도 스마트팜 첫 수확 결실을 맺다.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였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역시나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밀면서 관련되어서 실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만 보시면요. 자, 일단 스마트팜 세계의 농업 지도를 바꾼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농업 같은 경우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하고 있었고 도심에서는 쉽지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도심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기상악화 조건에도 물량 부족 없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팜 기계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환경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상악화로 인해서 식량난이 오는 것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게 되면 역시나 기후 변동성으로 인한 어떤 식량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만 전장으로 넘길게요. 자, 마지막 보시면요. 지금 롯데라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자,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스마트팜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가 하는 건 아니더라도 계열사 또는 새로운 신생 스마트팜 회사를 인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마트, 뭐 롯데, LG 계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팜 쪽에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사실 지금 상장된 기업들 중에는 스마트팜 기업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도 스마트팜 쪽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 주식시장에서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니, 전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 자, 왼쪽 게 이제 국내 시장이고요. 오른쪽 게 이제 글로벌 시장인데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2020년도 기준으로 한 2억 3,900만 달러 정도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2025년도에는 무려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시장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실적이 나오는 걸 선반영하죠. 그런 관점이라면 충분히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8억 원 수준이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2025년도에 22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글로벌 시장의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ICT 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강국이죠. 그래서 이런 IT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성장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여기서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매출은 선도 기업들 쪽으로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 기업들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추세가 잘 나올 때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신다면 스마트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아마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실제 최근 들어서 관련주들 사실 그린플러스라든지 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회사의 주력 사업이 이런 스마트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베팅한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같은 경우도 LS 자회사들 중에 계열사 중에 하나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국순당과 LS는 주력 사업이 어떤 비중에 대비했을 때는 스마트팜 사업이 좀 작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플러스나 대동은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주가 추이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나와 있고 따라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지켜볼 만한 시즌이기 때문에 구해줘 다음 주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게요. 간략하게 마지막 정리드리면요. 자, 결국 스마트팜 시장 앞으로 2년 사이에 굉장히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 농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뭐 LG라든지 GS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실제로 자회사라든지 인수한 회사를 통해서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관심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자,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부가 있을 거예요. 기존 사업부의 안정성을 좀 갖고 있는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지 그런 부분, 재무적인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선별하시면 스마트팜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충실님께서 채팅으로 박철수 매니저님 설명에 빠져드네요. 스마트팜 느낌이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기업 설명회, 귀농 패키지 파는 그런 기업에서 나온 분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두 분? 예, 저는 일단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련주가 많이 없거든요. 네. 많이 없고 지금 제가 걱정되는 딱 하나인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 이제 성장성도 있고 이제 대기업도 진출하면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섹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관련주가 몇 개 없는데 몇 개를 좀 찾아보면요 어느 정도 지금 정고점 부근에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저항 매물대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도 있더라고요. 날카로워요. 예,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네. 약간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지 그게 좀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팜의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상장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중에 주력 사업이 스마트팜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잠시 후에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팜 시장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종목 선별이 더욱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스마트팜이 주력 사업인 회사이면서 실제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들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추세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가 위에 저항대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차익 매물을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신다면 다음 주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황성수 매니저 질문 없으시죠? 예. 그만큼 안 궁금하다 이거죠? 아유,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의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저희의 별점은 4개, 4개, 3개. 생각보다 많이 나왔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함에 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 솔직함에 진정성. 저는 사실은 3개를 드린 이유가 설명을 들어도 저는 성향이 약간 모르는 거 투자 잘 안 하는데 네. 요게 제가 을지로 3가에서 매번 환승할 때 환승역에 이렇게 스마트팜이 있어요. 네. 심지어 이렇게 그 LED 뭐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를 투자해도 되나 실제로 숫자가 나오나 이런 부분을 잘 그쵸. 모르겠어서 제가 불확실성의 2개를 뺐습니다. 숫자가 잘 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네. 이제 종목 얘기 들으면서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 황성수 매니저는 왜 4개 드린 거예요? 예, 그 종목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개 일단은 종목을 들어봐야 된다. 만점 주기에는 좀 종목을 봐야 되니까 한 개 뺐습니다. 뭐 유망하고 이런 거는 다 공감이 예, 되고 종목을 들어봐야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 종목 힌트 한번 볼까요? 너무 단순하죠? 예. 1등 기업이에요? 1등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너무 좋아요. 네.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예. 스마트팜만 완전히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를 찾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좀 사업부가 좀 여러 가지 있는 회사와 비교를 할 때는 조금 밸류 측정이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스마트팜 사업에서 그래도 기술기를 갖고 있는 기업 위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충실님이 다음 주 스마트팜 무조건 뜹니다. 명반꿀 별 3개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별점 낮게 준 거는 호재예요, 호재. 네. 그래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들어보고요. 송유 매니저 나가보죠. 유통 가져오셨는데 유통 어떤 부분에 다음 주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송유 매니저의 PT 한번 들어보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섹터는 유통인데 아무래도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섹터입니다. 자, 유통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콕 집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공식품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편의점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일단 편의점주 영업이익 전망과 주가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실적 장세, 종목별 그리고 이제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 전망을 우리가 체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2개 종목 지금 가져왔는데 일단 뭐 BGF 리테일 보더라도요.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약 한 20%가량 지금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GS 리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약 한 6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편의점주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왔는데,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키트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진율이 거의 한 30%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성장에 크게 기인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편의점주에 우리가 이제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주요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뭐 매출에 관련된 내용도 보이고 있고 뭐 수급에 관련 내용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굉장히 넓게 엄청나게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편의점 수를 지금 이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금융과 퀵커머스라고 지금 이제 신규 사업에 많은 편의점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퀵커머스인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요기요를 인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이제 매출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서도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관 수급 유입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어제와 그저께 굉장히 힘든 장 우리가 보내왔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시장 수급 주체를 보면요. 개인 위주의 장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요. 약간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를 지금 가져왔는데 자, 4월 1일 지금 여기 아주 옅게 보이는데 4월 1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 GS 리테일도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연이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부재한 시장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하면은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리오프닝이죠. 자,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요, 유동인구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됨으로써 유동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일반 상권도 중요하지만 특수 상권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공항 안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도 있고,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특수 상권이 있는데 특수 상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출 폭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 효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곡물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라면도 올라가고 맥주 굉장히 많은 상품군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편의점 객단가가 증가해서 매출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새 정부의 정책 수혜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약간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어떤 언행을 많이 했었냐면은 이제 최저임금과 그다음에 52시간 이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발언했었는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약간 차등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급 자체가 기관 위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좋을 만한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때요? 두 분, 저는 약간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수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편의점 관련주라면 요거는 리오프닝 하면 오히려 가게 가서 영업제한 풀리고 이러면 가게 가서 더 소비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 질문하신 예, 거죠? 저는요. 본인 섹터 박태수 아니? 매니저님 보시고서는 지금 질문하시고. 아니 제가 또 네네. 이제 공격한다 그럴까봐 네네네. 고개는 일로 하고 질문은 일로 했어요. 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좀 쳐다보세요. 지능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계신데, 자, 일단요, 자, 왜 편의점이 굳이 예. 리오프닝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요, 유동인구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면요, 활성화가 되면 이제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이 유동인구 증가는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편의점주를 가지고 왔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영업이익 또한 매년마다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한 그런 섹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면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황성수 매니저님. 예, 예전에 보면 그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편의점주의 주가가 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 임금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많은데 뭐 그렇게 되면은 편의점주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효과 같은 경우는 편의점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요. 객단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2018년 보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최저임금이 한 16.8% 올랐던 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편의점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일단 다른 걸 떠나서요. 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책 관련 그런 섹터인데 지금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뭔가 시행되지 않았고 단순 기대감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뭔가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좀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드린 별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 보여주시죠. 3개 반은 조금 의아한데? 네. 네. 그런데 질문은 안 했고. 아, 그게 뭐냐면은 지금 두 종목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예. 아무래도 대표 종목이 두 개인데 너무 종목이 보이지 않았나. 아. 왜냐면 이게 두 종목을 제가 같이 보고 있었어요, 차트를. 근데 저라도
한 종목을 이제 추천드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이는 종목이어서 아. 좋긴 좋지만 왜냐면 다른 종목은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종목이 보여가지고 네. 3개 반. 사실 저도 보였습니다. 네. 솔직한 매력. 네. 황성수 매니저는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4개 반. 예, 무조건가요? 제가 편의점 실적을 좀 올려주고 있고요. 아, 실제로 예. 맥주 많이 드시고 아, 맥주는 많이 먹는데. 예. 포켓몬빵? 아니요, 포켓몬빵 말고 네. 예, 뭐 다른 거를 좀 다른 거 뭐 드세요? 편의점에서? 예, 뭐 과자나 아, 뭐 과자. 삼각- 예, 그런 거를 많이 실제로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나도 사 먹으니까 예, 예. 남도 당연히 사 먹지 않을까. 어때요, 송민 매니저? 별점에 조금 만족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 돼요? 제가 여태까지 받아본 것 중에 가장 후한 것 같고 사실 정말 저도 별 기대 안 했거든요. 박철순 매니저님처럼 한 2개, 평균 3개 기대했는데 오늘 되게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송윤 매니저, 탑픽 종목의 힌트에는 뭐가 될지 한번 볼까요? 예, 힌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편의점 실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역량까지 갖춘 기업. 아무래도 박철순 매니저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따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윤 매니저의 유통주 탑픽 힌트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분이 다음 주에 갈 것 같은 섹터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종목을 들어봐야겠죠. 저희가 이 세 분의 종목을 공개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희가 요거 종목 공개하고 잠시 한 10분에서 한 15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 종목 상담을 짧게 좀 진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고 짤막하게 왜 사셨는지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신지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아서 잠시 후에 세 분과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탑픽 힌트 주셨는데 황성수 매니저 먼저 예. 종목 공개해 볼까요? 예, 제가 꼽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탑픽은 바로 이제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 예. 큐브 엔터는 뭐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요. 소속 가수로는 B2B 여자 아이들, 펜타곤 등이 있습니다. 원래 뭐 소속 아이돌 가수들이 이제 풀 라인업이 가동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리오프닝에 따른 그 콘서트 재개 효과가 상당히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소속 아이돌이 그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남미 투어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도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메타버스 선두 기업인 그 애니모카 브레인즈와 그 합작 법인이 애니큐브엔터를 설립했는데요. 뮤직 메타버스 추진을 좀 공식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구동에 이제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 그 2020년에 그 대주주 변화를 통해서 VT 큐브 재팬의 그 일본 코스메틱 사업도 좀 순행 중에 있고요. 지난해 한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그 성장의 기회인데 그 캐시카우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원래 연간 예상 실적은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5% 증가한 42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영업이 57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갱신돼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가는 뭐 지난 그 3월 말 이후에 20% 이상의 좀 조정을 보였고요. 최근 추세선의 하단부에서 지지될 만한 가격대에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성장세를 감안할 때 우상향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8,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자아이들 속해 있는 예, 맞습니다. 그룹이죠. 예. 톰보이. 예. 빅뱅 나오기 전까지 1등했고. 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팬이거든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큐브엔터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박철순 매니저로 넘어가죠. 스마트팜. 되게 특이한 섹터 말씀을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미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종목일 겁니다.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그린 플러스. 자, 일단 아까도 대동과 더불어서 이제 그린 플러스 이 두 종목 정도만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들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린 플러스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로는 스마트팜 국내 굴지의 선도 기업으로는 이 기업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대형 첨단 온실 시공이라든지 또는 온실 관련 창호 공사 또는 강 구조물과 같은 것들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스마트팜 턴키 방식의 시공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수주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이 회사에게 스마트팜
어떤 스마트팜을 지어주세요 하면 이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바로 그린플러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된 정책 관련된 이 부분에서요. 이 회사가 거의 다 지금 수주를 받고 시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그만큼 최근 아마 공시를 보시더라도 이 스마트팜 관련된 수주 공시를 굉장히 여러 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공급 계약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2분기 때 지금 지나고 있죠. 2분기 때 수주 계약 공시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 번째로 병행 사업들도 동반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이외에도요. 알루미늄 사업과 같은 경우도 판가를 인상하면서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 장어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장어도 하고 있는데 장어요? 지금, 네, 장어요. 우리가 장어구이 고양이 장어? 장어입니다. 어. 네, 장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판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리오프닝이 나오면서 사실 외식도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출 생산량 또는 판매량도 늘어날 것 같고 가격도 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분야에서도 사실 P와 Q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사업부들도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시나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드리는 종목들은 마지막에 실적이 투자 포인트였죠. 자, 일단 전반적인 사업들이 동반 성장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90% 정도 굉장히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상당히 좀 중간 아래쪽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 1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일단 두 번째 매물대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됐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매수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16,500원부터 16,8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을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19,000원대 주요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주요 매물대 약간 아래 저항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환님께서 채팅으로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실 게 좀 있으시다고? 잠시 후에. 네,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린 플러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송율 매니저 이제 유통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목일지 도통 모르겠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이미 박주선 매니저님께서 어느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종목은요. GS 리테일입니다. 25시. 예. 네, GS 예.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편의점 위주로 해가지고 매출이 빠르게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저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은 인수합병을 거쳤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 합병에 드는 비용이 일회성 비용으로 잡히면서 지금 약간 저평가인 구간인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이제 꾸준하게 편의점 중심으로 빠르게 매출이 개선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62%가량 지금 올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요. 지금 이제 2월 15일 날 저점에서 지금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 아니더라도요. 약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인수합병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인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GS 홈쇼핑과 그리고 요기요와 지금 이제 합병을 한 상태인데 하반기에는요 지금 요기요와 합쳐가지고 이제 요마트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입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은 개인 위주의 시장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BGF 리테일하고 지금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28,550원인데 28,550원부터 28,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1,000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31,000원에서 34,000원 요 사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저항 매물대 3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약 한 5%가량인데 마이너스 5%가량 2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이 콕 집어준 종목들 다음 주에 우리의 계좌를 구해줄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볼 텐데요. GS 리테일, 그린 플러스,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의 큐브엔터 예어 세 종목 다음 주에 저희가 종가와 최고가 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까지 하고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가지고 계신 종목 특히나 요즘 같은 장세에서 고민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V1텍입니다. 요거는 현재가 12,500원. 죄송합니다. 여기 자, 매수가가 12,500원, 현재가가 1,600원, 그리고 비중은 20% 정도 들고 계십니다. 3년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해요. 최근에 물 타서 단가를 낮췄는데 OLED 2차전지 업황을 믿고 더 들고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박철수 매니저님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3년 동안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좀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회사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과거에는 사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뭐 2차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에서 수주가 그렇게 꾸준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력이 쌓이면서 고객사로부터 굉장히 신뢰감을 갖게 만들었던 회사고요. 실제로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아마 공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공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특히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요. 공급 계약 공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G양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공시가 나온다는 것은 특히나 수주 공시 같은 경우는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쌓이는 거죠. 실적은요. 결국 기업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도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오셨지만요. 일단은 저는 더 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전고점까지 가셔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손실 구간이 아닌 수익권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아까 12,5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요. 12,500원 넘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전고점이다 보니까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어서 저항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2,5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보시고요. 이것도 충분히 뚫을 수 있을 만한 중장기 매력이 충분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검사장비 수주가 계속 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시스콘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콘은 현대계열하고도 실제로 일을 하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로봇 사업들 관련주들 찾다 보면은 로보 이런 회사들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들, 밸류가 좀 높이 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회사는 실적을 잘 뽑아내고 있는 안정적인 로봇 사업도 갖고 있다는 게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단기로는 고점까지 한번 전고점까지 보시고요. 중장기로는 자회사의 어떤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좀 더 수익권에서 좀 더 수익을 한 20-30%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V1텍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ENF 테크놀로지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ENF 테크놀로지 36,400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요즘 좀 올라오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송유 매니저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인데, 국내 포토레지스트용 핵심 원료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좀 이제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한테 요청해주신 시청자분 기준으로 하면 36,400원이에요. 일단은 약간 기술적 분석 먼저 해드리자고 하면은 36,400원이 딱 지금 이제 저항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비중은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비중이 지금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기업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라고 약간 좀 길게 가져가셔도 좀 괜찮은 종목인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주면서 영업이익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지금 36,400원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실 거다 하시면요 전고점 부분이죠. 작년 8월 9일 38,750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를 약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요 약간 3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루즈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ENF 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 한번 동반했지만은 지금 또 다시 한번 주춤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늘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38,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3만 원 밑에서 추가 매수 한 번 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향이 단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 중장기로 좀 끌고 갈 여력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 자, 알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저희가 도움 드렸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원티드 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95,000원 30% 매수 보유 중입니다.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티드 랩이네요. 원티드 랩. 힘을 내어 슈퍼볼이 깍공. 원티드 랩 38,363원. 6% 정도 들고 계십니다. 뽀리님 종목인데 황상수 매니저님이 좀 도와주실까요? 예, 원티드 랩은 그 사람인과 함께 뭐 대표적인 그 채용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매칭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취업을 하면은 취업자의 그 연봉의 한 7% 정도를 수수료로 그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최근에 그 원티드 랩의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지난 3월에도 상당히 뭐 좋은 그 이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1분기 역대 최대의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걸 리오픈에서 채용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은 상당히 큰 모멘텀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티드 랩은 뭐 실적추를 보시면은 지난해 61억 원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111억 원, 내년에는 195억 원, 내후년 314억 원으로 꾸준한 이익 증가가 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현재 뭐 주가는 지난 그 2월에 저점을 다지고 다시 좀 완만하게 우상향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매수 단가인 38,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매수 단가 부근이 어느 정도 매물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수 단가에서 바로 좀 치고 올라가면 계속 좀 보유하시되 만일에 뭐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은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티드 랩 비중이 뭐 6%이니까 살짝 여유가 좀 있고 여력이 있는 부분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분은 아이디를 보고 제가 착각해가지고 현경님인데 제가 한경우를 봐가지고 상담 안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현경님입니다. 일진머티 95,000원 30% 들고 계십니다. 매수 보유 중입니다. 상담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을 그렇게 추가적으로 PS를 안 다신 거 보니까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철수 매니저님이 좀 도와주실까요? 일단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일렉포에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회사죠. 선도 기업이기도 한데 몇몇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하지만 단기로는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난한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지만 2분기 때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좀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계속 캐파를 늘리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잘 지금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레이시아를 지었는데 작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사실 1분기부터 가동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좀 딜레이 됐습니다.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일단 2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가동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제 실적은 이제 발표를 앞둔 3분기 때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2분기에 좀 이 가동으로 인해서 실적이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일단 매수가와 지금 현재가가 지금 거의 비슷한 지금 수준이십니다. 보합권이셔서 일단 요거는 손절가를 제가 짧게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일단 손절가는요 9만 원 정도 선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9만 원? 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1만 원입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한 6개월 이상 때 보면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거래를 했던 매물대가 지금 11만 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1만 원대로 좀 보시고 손절가는 9만 원대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9만 원대로 짧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공장 가동이 좀 밀렸다는 점,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이 또 다시 한번 리포트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은 주가를 좀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 짧게 잡고 다시 초점 만들고 반등 나왔을 때 또 사면 되는 종목이니까요. 길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어쨌든 간에 생각해볼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경쟁사 아까 말하니까 명하나는 토마토도 안 먹을 것 같다. 맞습니다. 저 토마토 이 토마토 가리지 않고 다 안 먹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은은님 종목입니다. NK맥스 5% 들고 계시고요. 21,842원의 평단 형성되어 있습니다. NK세포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NK세포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항암에 관해서 임상 일상의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오주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이건 이제 심리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불안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NK맥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을 이어져 왔는데 그 가파른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NK맥스가 가진 기술로 인해서 지금 이제 희귀성 난치병 육종암이 지금 완치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이제 가파른 상승 이어져 왔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거의 약 한 매수가 대비했을 때 거의 약 한 10% 정도 수익권이신 부분인데 지금 비중 자체가 5%이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25,000원 부근이 굉장히 지금 이제 강한 저항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지금 이제 작년 12월 17일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흘러내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도 저항 매물대 구간에 오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K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월 11일 대비하면요 거의 약 한 50%가량 올랐거든요. 50%가량 지금 이제 조정 안 받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 고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지금 한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10% 수익권에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K맥스 요거는 또 이제 종목에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 가지 또 리서치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NK맥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보여주시죠. 자, 요거는 남해화학이네요. 네 분 반갑습니다. 스카이님께서 남해화학 16,800원에 5%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거의 오고 있는데 월요일에 수익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수익권에 오면은 그래도 이걸 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황성수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남해화학은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분기에도 뭐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라는 전망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좀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5일선 정도만 좀 지지된다면은 한 번 더 뭐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수급은 그래도 외인 기관 매수세가 좀 달라붙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전고점에 좀 도달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저항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매수 단가에 한 16,8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도달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주가 라인에서 5일선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 여부만 일단 체크하시고요. 약간 좀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5일선 지지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15,000원 정도가 지지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매수당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뭐 매수 단가에 도달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여놓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비중을 줄여놓는? 예, 그리고 50%라도 한 절반 정도는 좀 차익을 챙겨놓고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해화학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한 한두 종목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자, 남해화학 지나갔고요. 다음 종목은요. PNK 피부인삼센터 비중 50% 들고 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거리두기도 풀리고 슬슬 마스크 벗으면 화장품, 피부 의료기기가 오르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봐야 될까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다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분 중에서 가장 피부가 좋은 분이 좀 상담을 해주실까요? 원래는 전데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애 닮은 분, 놓치기 싫은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박철수 매니저님 가시죠. 예. 자, 저입니까? 네.
국내에서 상장 기업들 중에 가장 긴 이름을 거의 자랑하고 있는 P&K 임상연구센터인데 이 회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회사 명과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데 우리 피부에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피부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위험성은 없는지를 체크하는 임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P&K 피부 임상연구센터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임상연구 피부 쪽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왜 이런 회사가 왜 있냐? 아니, 화장품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만든 거를 자기네가 임상한다.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글로벌 대형 화장품 업체들도요. 이 회사를 통해서 임상 결과를 도출을 해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피부 관련된 임상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시장 점유율이 확실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해 좀 같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한 5%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리오프닝이 되고 우리가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게 되고 이제 마스크는 아직 안 벗지만요. 마스크 벗게 되면 당연히 화장품 수요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뭐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대형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이 회사에게 제품을 계속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으로 화장품 수요 또는 건강식품 수요 그리고 의료기기 수요, 미용기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P&K 피부 임상연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매물대 저항을 봐서요. 저는 한 24,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여유자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최고가 한 27,000원대까지도 봐도 되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이라 봅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요. 불과 지난주 한 2, 3주 동안 있었던 횡보 구간이죠. 그래서 한 25,500원 정도 선은 손절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방어도 하면서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진 않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만큼 좀 자신이 있고 내용이 충분히 탄탄하고 타이밍도 좀 맞는 회사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마지막 종목 볼까요? 보여주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지금 현재가는 31,000원 그리고 31,800원 이렇게 됩니다. 제우스 31,000원에 매수하셨고 10%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우스 PC방 제일 많이 다니신 분이 상담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제우스 PC방뿐만이 아니라 예. 거의 대부분의 PC방은 제가 역대적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워낙 잘하시니까. 그럼요. 예. 일단 제우스 종목을 보시면요. 시청자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죠.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해왔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억을 돌파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한 126% 올랐다고 지금 시장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상승 조정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왔는데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권 지금 이제 반도체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꾸준하게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약 한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길게 보셔도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작년 4월 19일 지금 이제 종가가 33,400원인데 정고점 부근이죠. 33,4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할 얘기 길게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어쨌든 만약에 여기 저희가 종목 상담 드린 것 중에서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종목은 쌓여 있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분의 의견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그 부분들은 샵 2034로 세 분의 개인 또 채널을 플랫폼을 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황성수 매니저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 노란톡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진행한 이 PPT 자료는 물론이고 또 관련된 또 많은 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네, 많은 분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 주신다고요? 그 안에서? 네, 좀 더 이제 보충할 수 있는 디테일한 여러 것들. 예, 요즘 알려드리도록. 마인드맵도 주세요? 거기서? 네, 마인드맵은 예전 거 중에 그래도 좀 최신의 쓸만한 포인트하고 좀 겹치는 거. 예, 겹치는 거 올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숫자 받는 번호에 샵 20340 그리고 내용란에 황반장입니다. 송유 매니저는요?
예,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장중에도 시황이라든지 특징주 관련주들 같이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100분의 1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 송반장이고요. 송유 매니저는. 그리고 박철수 매니저는요. 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생소한 섹터를 갖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도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2034로 박반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자료도 보내드리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 1월 달에 매경 증권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망 섹터와 공략주를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원에 힘입어서 또 이번에 시즌2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증권 아카데미 시즌2가 진행이 되고요. 관련돼서 기념으로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요. 변동성을 극복하는 원칙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무료 강의도 진행이 되니까요. 관련된 이런 무료 강의와 그리고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코드와 그리고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그리고 필요한 정보 요 샵 2034로 정말 액티브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일요일 또 8시도 박철수 매니저님 강연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뒤쪽에는 이제 전지적 참견 투자가 오늘 금요일도 진행이 됩니다. 강성호 아나운서와 임민수 아나운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것도 기록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켜봐 주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전지적 참견 투자 진행하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